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이런 생각 다들 드실 겁니다. 약세의 흐름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좀 돌려 세우나 싶다가도 도무지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양봉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돌파에 대한 이런 연속성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이렇게 양봉에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물려버리는 아주 핀말리는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아래 꼬리를 단 아주 좋은 양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항대를 돌파 못하고 또 마이너스 10%라는 엄청난 하락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한강통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전히 머리 위로는 저항대에 갇혀서 지루하게 이 저항과 현재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7월 3일 했던 양봉이 영망치형 캔들이 상당히 이쁘게 떠줬기 때문에 뭐 나쁜 흐름이 아니다. 상당히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캔들로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가부터 주가를 위로 한번 이렇게 띄워서 출발을 해주느냐. 바로 이 흐름이 정말 중요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자 음봉이 떨어지고 영망치가 뜨고 이렇게 시가를 띄워주는 양봉이 뜨면 이게 뭡니까? 아일랜드 갭이 라고 해서 전환의 신호가 될 거라고 했죠. 주포들이 이 카드를 꺼내주냐 마냐가 엄청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시다시피 그 흐름이 안 나온 거예요. 여전히 그냥 저항이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6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세의 주범이 바로 1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지루한 조정장에서 벗어나려는 그 핵심 열쇠가 바로 돌파예요. 돌파. 여전히 주포들은 11선의 주가를 딱 가다둔 상태로 하락을 아주 기계적으로 여전히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파가 돼야지 아주 단발성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건데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각도는 완만해지긴 했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지루하게 진을 빼고 상승으로 연속성이 안 나오고 하락으로만 연속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지루하고 답답한 이 하락 언제쯤 멈추고 대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시간에도 제가 보는 정확한 기술적 기준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오늘 이제 비록 돌파에 실패를 하긴 했죠. 저항을 맞고 밀리긴 했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쳐야 되냐 그런 자리는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 대한강통신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 건 맞지만 그 하락 속에서 나타난 그 패턴을 보면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세경이라는. 그리고 하락이 1차, 2차, 3차 마무리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극점의 자리에서는 이제 힘이 응축이 되면서 에너지가 쌓이면서 조만간 상방으로 이제 반등을 강하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세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매도의 물량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아래쪽에서 직전 저점 이날 영망치 뜬 날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깼냐? 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한강통신만 외롭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지금 뭐 계속 똑같이 얘도 밀리죠. 근데 얘도 금요일에 꼬리를 안 깨고 또 똑같이 꼬리를 달았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1229포인트에서 823포인트면 그러니까 30%가 좀 넘게 빠진 건데 이 정도면 역대급 하락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하게 빠진 적이 손가락에 꼽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종목도 낙폭과대 영역까지 지금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 장중에 세력들이 아무리 지금 찍어 누르고는 있지만 밑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장중에 계속 짓누르는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여기서 이제 며칠 아래 꼬리가 달아주고 좀 유지만 돼주면 그럼 이제 다음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시원한 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든 추세 반전의 형태든 이런 흐름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전환 국면에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도 여기서 더 밀려봤자 저는 8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뭐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월 봉에서 지금 3개월째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A, B, C 형태로 밀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주정, 그러니까 7월 봉에는 코스닥이 이제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항공통신도 지금 뭐 저가가 안 깨진 거니까 내일이라도 지금 완전 완벽한 수렴이잖아요, 주가가. 그죠? 내일이라도 당장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 수렴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수렴 뒤에 오는 그 폭발력은 우리가 뭐 횡보가 길면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그 다음 방향성이 강하게 터져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 횡보가 지금 아래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고가 대비 낙폭과대가 발생하면 할수록 그 극점에서는 이 반발 매수라는 게 한 번에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 반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뭐 지수도 여기서 이제 더 빠지더라도 매수의 국면이고, 지금 이 대한항공통신도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러니까 더 빠진다라고 해서 그게 매도냐, 그러니까 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한항공통신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언제 사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이제 기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만약에 내일 장에서도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아래쪽 지지라인을 지키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안 나오고 툭 깨는 어떤 매도성 음봉이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투매가 뚝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그 투매가 떨어지는 자리가 주포들이 만드는 마지막 최종 찐바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하방 흔들기가 안 나오고 그냥 아침이라도 바로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위로 쫓아가면서 매수에 가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 더 빠지는 걸 확인하고 아래에서 살지 아니면 저항대를 돌파하고 살지, 이 흐름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소리죠. 물론 저는 일단 종목이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턴을 해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통신의 이 하락 파동의 특징을 또 하나 체크를 해보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때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하락을 하고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지만 중요 이동평균선에서는 똑같이 쌍바닥을 만들고 전환을 해줍니다. 자, 물론 이때처럼 이제 뭐 며칠 횡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이제 밀렸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경직이 나온 상황에서 횡보를 하면서 위에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중요 이동평균선이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국면에서는 그 자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줄타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란 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현재도 이 횡보가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제대로 쏘아 올리느냐, 아니면 또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힘없이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떨어지느냐, 엄청난 지금 현재 이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고 나서 주포들이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위로 돌려 세우는지, 아니면 지금 저항에 밀리면서 일시적인 이 이탈의 흐름을 만드는지, 장중에 들어오는 뭐 거래 대금, 수급, 호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볼 겁니다. 그 흐름을 추적 관찰하다가 주포들이 상방을 유지해주면 매수로, 저항을 맞고 밀리는 흐름이 차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라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문자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장중에 주포들이 보여주는 최종 신호 놓치지 않고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저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청코치는 지금 이 하락의 마지막 파동 속에서 지금 매수를 노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용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장 내일 아침장에 열리자마자 주포들이 기습적으로 쏘아 올리는 이 결정적인 변곡 신호 놓치지 않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